자, 맞아 맞아요. 백석의 시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석은 뭐 워낙 유명한 시인이죠. 백석을 빼놓고 국문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길상사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백석의 또 흔적을 보셨을 거예요. 그 개관을 한번 볼까요? 103페이지 왼쪽에 백석은, 자 이제 백석은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게 기념비적인 시집 사슴과 기행시편, 만주시편으로 한국 시사, 시의 역사를 시사라고 합니다. 선명한 족적, 발자취를 남긴 시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적인 재능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밑줄 좀 치세요. 평북 지역의 토착 정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감수성.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평안북도.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세속에 대한 혐오, 결벽증, 또 연애, 이 백석이 되게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요. 그건 아시죠? 백석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왔죠. 그러니까 백석이 104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잘생긴 얼굴이 나왔는데 이건 약간 너무 그런 얼굴로 나왔는데 하여튼 백석이 되게 그 당시 요즘으로 봐도 거의 꽃미남이에요. 요즘으로 봐도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도 그렇죠. 요즘 뭐 현빈 뭐 이런 것처럼 잘생긴 사람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근데 이제 이 백석은 그 연애 혐오증, 결벽증, 연애, 그러니까 백석이 원래 잘생기면 여자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연애 스캔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왜냐면 백석이 부인이 있는데 김영한하고 그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인들하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백석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직업이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백석이 원래 이제 영문과를 나왔어. 일본에 가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영어 선생님도 했지만 그거 말고도 막 나중에는 농부로 갔다가 막 세무 공무원으로 갔다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이 많이 바뀐 분을 찾기가 힘들고 나이도 80대 중반까지 살다 돌아가셨어요. 예, 오래 장수하셨어요. 예, 그렇죠. 월북을 했죠. 근데 오래 사셨어요, 되게. 그렇죠. 예,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포인트가, 자, 여기 이제 방랑으로 점철된 시기라고 한 다음에 최고시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성의 시편 있죠. 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자가 반성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한다. 자성, 스스로 반성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시편을 이제 이야기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백석의 시들을 필사하면서 성장해요. 와. 그거 모르셨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윤동주 거예요. 씨는 40년대 시인. 그렇죠. 40년대 시인이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잘 보면 백석하고 상당히 비슷해. 그러니까 물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백석하고 상당히 시들이 비슷해요. 이런 걸 여러분 아시면 재밌잖아요. 네. 윤동주 시인이 백석의 시를 필사했어요, 진짜로.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새로운 영역. 여기 보면 한국 시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인데, 자, 그의 문학. 여기서 좀 한짤 좀 설명드릴게요. 인생의 극적인 부침이 나오죠. 부침 네모 쳐놓으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에 부침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부침이 개관 보고 있어요. 개관. 네. 개관 두 번째 단락이 셋째 줄 있잖아요. 부침. 부침이 무슨 점 붙이는 부침이 아니에요. 이 부침은 뜰 부자에 가라앉을 침자예요.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 이 부침을 알아야 돼요. 부침은 뭐냐면 오르막과 내리막. 인생의 뜰 부자니까 오르막이죠. 가라앉을 침자니까 내리막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없앤다. 우리가 오르막이 있고 전화이북 이런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뭐라고 그러죠? 세옹지마. 그거 알죠? 네. 그게 부침이에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 그걸 부침이라고 한다. 세용지마가 그런 뜻이죠. 세옹지마가 그거잖아요. 본방 늙은이에게 말이 있는데 말이 나가버리니까 안 좋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거야. 또 하나 말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말에서 예, 그게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게 부침이죠. 좋은 일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계속 좋은 일만 있다고 좋을까요? 절대 안 좋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말씀드리면 인생은요. N법, 이건 좀 제가 약간 옆으로 갈 수 있지만 N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N법칙. 이거 참 한번 알아주세요. 뭔 소리냐. 성공시대에 나온 사람은요. 계속 올라가면 안 나와요. 자, 올라가. 잘 나가.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져. 거기서 성공을 해야지만
이 사람은 인기가 있어요. 제 말 이해가요? 네. 처음부터 막 다 잘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르막도 있고. 근데 그런 네. 사람도 없어요. 다 잘 된 사람도.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부침이라는 거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또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편안하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또 이제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김영환하고 이제 막 같이 가려고 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인기도 많았지만 이제 공부할 것도 많다. 자, 이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03쪽 작가 소개. 자, 백석은 본명이 백기행이에요. 백기행. 여러분 백석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백기행입니다. 백기행. 그래서 백성은 뭐 호예요? 예, 그렇죠. 호죠. 호죠. 그래서 1912년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김소월하고 연결돼 있어. 봐요. 김소월의 모교이기도 한 오산학 고등고등학교 호산학교 졸업했어요. 김소월도 오산학교 졸업한 거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요. 여기 밑줄 써요. 결벽적인 성격의 소유자. 결벽증이 있었어요. 아니 정신병자까지는 아니고 좀 하여튼 너무나 좀 완벽주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은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백석에서 시험 되게 잘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뭐냐? 이 단골 메뉴가 있어요. 자, 백석은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등단을 뭘로 했느냐?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이건 형광펜 있으면 밑줄 치셔야 돼. 1930년 조선일보 신년 현상분에 단편 소설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아오야마 청산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처음에 이분은 단편 소설로 등단했는데 시험에 백석에 대한 설명을 이거 시험 문제 단골 메뉴인데 백석은 단편시로 당선되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 시인이니까 그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단편 소설로 등단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35년에 조선일보의 정규성을 그다음에 발표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단에 데뷔. 1930년에 소설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있다가 시단으로 등단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쭉 나오죠. 뭐 작품 나오다가 사슴을 백부 한정으로 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김자야와 동거를 시작했다 나오죠. 좀 내려가다 보면 그리고 조선일보를 사직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했겠죠. 함흥 영생 고보 영어교사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어교사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박경련이 백석의 친구인 신현준과 결혼한 소식이 문단에 퍼지자 백석도 부유한 집안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고대여죠. 그러니까 여성 뭐 편력이라고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성 그러니까 한 분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 뭡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복잡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쭉 이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의 누이에게 또 청혼을 해. 근데 김자와의 동거 등을 이유로 또 거절당해. 또 영생고부를 사직하고 김자와의 청진동의 동거 생활을 지속했고 뭐 되게 복잡하죠. 여성과의 관계가 뭐 이런 분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은 1939년 백석이 만주를 떠나기 전까지의 이력이다. 그러니까 만주로 나중에는 이제 그 생활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백석은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밑줄 좀 치세요. 103쪽 마지막 단락 첫째 줄부터. 자, 백석은부터 밑줄.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유년 시절 겪었던 공동체의 체험과 풍속의 풍부한 체험. 여기 번호를 좀 매길게요. 자, 가난하고 거기다 1번 넘버 했어요. 넘버. 자, 유년 시절에다 2번. 그다음에 평북방언의 적극적 활용 3번. 그다음에 새로운 스타일의 시적 구문 제시 4번. 이해 가시죠? 네. 후각 거기다 5번. 자, 등등.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중 백석 시인의 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인 것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인 것은 나오겠어요? 당연히 아닌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약간만 예를 들어 평북 방언의 적극적 활용을 평안남도 방언의 적극적 활용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부했냐 안 했냐.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뭐 후각과 미각 이미지인데 뭐 청각과 촉각 이미지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후각 미각. 그다음에 시적 그 하나 더 시적 그 거기 있죠. 개성과 형상화 능력이 탁월하면서 친숙하게 느끼기 위해서
시단에 보여줬다. 뭐 그래서 천재시이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 나오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이 백사 쪽에 그의 시집 전체를 이렇게 나오죠. 필사에서 간직했던 나와요 안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윤동주의 얘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는 정주영과 더불어 후대 시학도들에게 현대시 창작의 전범이라는 건 샘플, 모범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필사를 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한국 최고의 아름다운 시인이다. 이 정도면 이 이상 찬사가 있어요? 한국 시인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윤동주 같죠? 윤동주가 아니에요. 백석이에요. 이 최고잖아요. 베스트. 아름다운 시인이라는 영예까지 누린 시인이었지만 삶은 시처럼 이게 이제 재밌어. 삶은 시처럼 하면 어때요? 순탄하면 좋겠는데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벽증이 있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여러 여성들과 만남도 그래서 백석 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쓸 때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게 말을 더듬어. 말더듬이라고 들어보셨죠? 말을 이렇게 막 말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어떤 말더듬이가 이제 뭐 그 서울역까지 얼마에 할 때 그 이제 서울역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딱 내릴 때 그 뭐라고 하냐 얼마에 뭐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그 백석 시인 자체가 이렇게 그랬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앞에서 따블이잖아. 이제 지하철 그 집으로 갈 때 따블하면 2배잖아. 여기 서울에 따따블 하면 3배. 따따따블 하면 4배야.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4배를 받는구나 하고 태운 거야. 태웠는데 내렸을 때 얼마예요 이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뒤에만 말하니까 안 웃기니까. 그래서 4배로 태운 줄 알았더니 말더듬이었어. 자, 하여튼 그래서 따따블. 네, 그래서 좀 썰렁하죠. 그래서 하여튼 김자야와 동거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여성 관계도 복잡하죠. 보시면 알겠죠. 한 사람만 이렇게 오래 가질 못했어.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시기에 이제 거기 이제 105쪽 이제 이분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105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같은 시기에 발표한 작품 중 세속을 혐오하는 자신을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기다 밑줄 세요. 맑고 가난하고 고독한 시. 맑고 자기는 맑아, 가난해, 그렇지만 고독해.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뭐 파란이 많았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석이 만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언제 1940년 밑에 세 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신경의 거처를 정하고 나서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서 또 근무를 해. 또 6개월 만에 사직해. 참 희한하죠. 오래 가질 못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교사로 그냥 쭉 가든가 기자로 가든가 그걸 다 팽개치고 뭐 만주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봐요. 창씨개명을 또 거절해. 그렇죠? 그리고 만주에 있었던 조선인 문인들의 집합처가 만선일보했는데 뭐 이제 여기에서 작품도 발성한 거는 또 조선인들과 거리를 또 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라포르라고 그래. 좀 유식한 말로 라포르를 형성하지 않아요. 라포르란 말 형성해요? RAPPORP라고. 친목 관계보다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퍼밀리얼 릴레이션인데 그걸 라포르라고 그래요. 프랑스어. 이 라포르 이거 알아두세요. 라포르. 하여튼 이제 그런 걸 형성을 합니다. 예, 형성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1941년까지 쓴 문장 밑에서 한 5째 줄. 그 나중에 농사꾼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나오세요. 북방에서 귀농 나오잖아요. 귀농. 네. 귀농 나오잖아요. 흰 바람벽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농사를 짓다가 이제 또 삶을 마감해요. 자, 그다음 또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재밌는 게 106쪽의 첫째 줄 봐요. 44년에는 강제징용을 피해서 광산에 또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걸 다 마다하고 이해 가시죠? 왜 부침이란 말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그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106쪽에. 자, 여기서 이제 그의 내부에 태동하는 점인데 세속을 혐오한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맑고 가난하고 고독한 신도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자성이란 말 나오네. 그거 나오나요? 자성을, 여기 동그라미 쳐봐요. 자성을 시도하는 기노읍의 작품. 그래서 이 성자는 생각할 성자예요. 이게 이제 살필 성, 생각할 성.
여러분 이 글자가 생략한다 할 때는 생으로 읽습니다. 생략할 때는 생으로 읽고요. 살피다 할 때는 성으로 읽습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신유주를 거쳐 고향으로 귀환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 대신에 평양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활동을 했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침인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통역 비서로도 일했고, 친구 허준을 보강했던 시편들이 남한문화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이라는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씨의 집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남신의주 유동이라는 게 지명이고요. 박씨의 집에서 뭐 이런 책이 시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흰바람벽 있어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백석은 자 마지막 줄 현대시 창작을 접고 북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북한 체제 내에서 허용된 문학 활동으로 나아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약간 이제 그렇게 체제 쪽으로 사회주의 쪽이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가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백석의 시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월북 있잖아요. 월북 시인들의 시들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시가 유명하긴 한데 잘 안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농사도 짓고 뭐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 네 번째 줄 봐봐요.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시 작품들을 발표했다. 나오죠? 이게 또 이제 약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잖아요. 그걸 찬양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때 96년 타계하면서 부인에게 모든 원고를 불태워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나의 이제 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작품 세계 특징 별 3개 쳐야 돼요. 별 3개. 정말 중요합니다. 백석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백석의 국내 시대의 작품군은 시집 사슴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만주로 이주하기 전에 이제 발표한 기행시 중심, 기행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거기 셋째 줄 볼게요. 자, 유년기, 농촌 공동체의 풍속과 추억을 이해하기 시형으로 재해낸 작품. 자,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백석은,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거는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백석은 어떤 시인이냐. 여러분, 저항시인 하면 누구 생각나요? 저항시인. 이육사, 윤동주. 아시죠? 자, 백석은 뭐냐? 백석은 뭐라고 할까요? 이 책이 안 나와요. 말 멋있지 않아요? 백석을 2차적 저항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적 저항신이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여기다 쓸게요. 일제,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원형 공동체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봐요. 여러분 꼭 저항신이 뭐 이게 막 뭡니까? 이육사처럼 뭐 지금 눈 내리고 매화의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뭐 이렇게 써야만 저항신이 아니라 이 백석은 일제가 침략하기 전에는 우리는 되게 행복한 곳이었다. 그런데 일제가 침략을 함으로써 우리의 원형 공동체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 전문가의 제가 말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백석은 이제 이건 책에는 안 나온 이야기지만 2차적 저항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멋있잖아요. 국문학 공부하면 이런 말들이 멋있어요. 용어들이. 2차적 저항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06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거 다 했던 이야기예요. 뭐 세속 혐오증 셋째 줄에 가난, 고독, 결혼 실패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석은 세속을 이게 이제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을 혐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백석의 작품 세계가 107쪽부터 이제 보면 백석은 이제 아까 이제 거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거 건너뛰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107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108쪽의 두 번째 단락이 둘째 동그라미, 109쪽의 셋째 줄 세 번째 동그라미, 자, 네 번째 동그라미,
여기 그쪽에 세 번째 단락이 네 번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작품들은 자, 여우 난골족. 여러분 여우 난골족이 뭐냐면 여우가 드나드는 골목에 사는 그러니까 부족, 그러니까 족속 이런 뜻이에요. 여우 난골족이란 말의 뜻이.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 그 숲 같은데 여우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옛밤 너먼 집 뭐 이렇게 누크마니 뭐 이렇게 나오고요. 고향의 모습을 소재로 하되 그 다음에 밑줄 써요. 유년기의 아동을 화자로 삼은 점 밑줄. 또 친척이나 마을 주변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부하실 때 저기 시로 쓰는 나이 이야기에서 백석의 시가 막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년 시절의 화자. 이거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중간고사인가? 유년 시절의 화자.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운왕골조 고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작품이고요. 넘어가 보세요.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면 돼. 별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말면 돼. 자, 108쪽 두 번째 단락 둘째. 둘째는 뭐냐? 비구니. 그러니까 여자성을 비구니라고 하지 남자는 비구라고 하고. 자, 비구니 여성, 주막집의 접대 여성 등 주인을 집을 떠나는 식모살이 소녀. 이게 8원이에요. 8원. 방 안에 기어들어 있는 검은 모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회의 고성진 공간에서 살아가는 소외계 여기다 밑줄 써요. 그 다음에 등등 다음에 그 사회의 구석진 공간에서 살아가는 소외 계층이나 동물 곤충을 소재로 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 백석은 단골 메뉴가 자 다음 중 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백석 시의 시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의 구석진 공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소외 계층이나 동물 곤충 사물을 소재로 한 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 한 3편 나오고 요 앞에 지금 여운 안골조 고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개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게 여승은 정말 명작인데 이 책에서는 여승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여승이 나중에 제가 여승은 제가 하여튼 올려드릴게요. 뭐 시든 영상이든 정말 기가 막혀요. 여승이라니 저는 백석의 시 중에 하나를 뽑아라. 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도 좋지만 저는 여승을 뽑고 싶어요. 정말 한 여인의 그런 슬픔 이런 게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그 짧은 글에. 그 윤광태 감독의 비군이랑 다른. 아 그거는 좀 다르죠. 그거는 좀 다른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면도 있는데 결국은 자기 남편은 노름하다가 그래갖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자기 딸은 죽어요. 일찍 죽어.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여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보시고 자 109쪽 세 번째 부류 자 광원 산비 나오죠. 자 이건 뭐냐 가능한 설명을 배제한 채 사물이나 인물을 자 여기다 밑줄 사물이나 인물을 풍경화적 화법으로 그려내는 단영시 광원 산 이거는 근데 애울 필요가 없죠. 여기 보면 어떤 풍경화잖아. 풍경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산비 매산자니까 풍경화할 거 아니겠어요? 네. 광원도 이게 원이라는 게 들판 뭐 이런 거잖아요. 아 풍경화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거의 안 나와요. 너무 뻔하니까. 여러분 출제자가 뭐 뻔한 거 내겠어요? 그래서 안 내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시인과 세계의 갈등 구조가 작중 상황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군인데 그 유명한 뭐예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오네. 그다음에 가물애기의 낙이 뭐 이런 게 있는데 백석은 세속 현실은 더럽고 타락한 세계고 자신은 속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 가난하고 처량한 존재, 맑고 고독한 길을 가는 존재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네 번째 구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구절에 안 들어가는 게 둘째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서 꼭 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백석은 워낙 유명해서 됐죠? 자, 그다음 만주 시절로 들어갈게요. 자, 만주 시절에서 이제 이국 생활에 맞는 이국적 정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수란 말이 있어요. 여수 밤바다 여수 아니에요? 나그네의 근심이란 뜻입니다. 여수. 이게 나그네 객수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손님 객자에다 있어. 객수란 말 처음 들어보시나? 여러분 이게 근심 숫자가 이렇게 쓰는데 왜 그러냐면 가을 추자에다가요 마음 심자를 써요. 근심수.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겨울을 날지 뭐 이렇게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늦가을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쓴 근심 숫자가 하여튼 그런 여수 감상은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상은 느낄 감자에 상처 입을 상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 보셔야 돼. 감상이. 그러니까 센티멘탈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감상이. 예술 작품 감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여러분 공부하시면 한자를 알면 되게 유리한 게 많습니다. 우울하다. 그렇죠. 우울하다는 거예요. 낙엽만 봐도 막 슬퍼지는 그런 그게 센티멘탈. 그래서 중국인의 생활상에 대한 관찰, 농경시, 자성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석이 이제 만주에서 이제 일제후, 계래국, 만주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린 그 중국은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 거기 가서 막 했단 말이에요. 만주에 가서 뭐 그런 걸 이제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귀농이란 말 했잖아요. 이 사람 농사져요. 귀농의 꿈을 현실로 실천했다 이게 나오죠.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자했다가 막 뭐 이제 세무 공무원 했다가 광산 갔다가 농부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자성시, 자기를 그 관찰하는 시라는 거죠. 이런 걸 제외하면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의 시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참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면 이 110쪽으로 가서요. 110쪽을 보세요.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볼게요. 자, 이를 통해 다음부터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남과 더러운 사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도출해낸다. 고통의 원인이 내 스스로 내가 결벽증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오 이게 뭐예요? 뉘우칠 회자의 깨달을 오자입니다. 참회라고 할 만한 윤리적 테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요일날 이렇게 가면 참회의 기도 뭐 이런 시간 있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참회하는 시간처럼 내가 지금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후회, 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시 속에 드러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작품 원문 및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백석의 여운안골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운안골족은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년의 고향, 풍요한 민화의 세계. 민화 알죠? 민화에서 여운안골족. 여우가 드나드는 골짜기에 있는 족속. 그런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한 말이에요. 자, 명절날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써봐요. 명절날 시간. 나는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는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 밑줄 쳐서 큰 집은 공간이라고 써보세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는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서의 여러 이야기를 썼는데 자, 넘겨보세요. 여기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2쪽이 이제 중요합니다. 112쪽. 자, 여기 이 극기들 이렇게 찾았나요? 네. 거기 전체 네모 치세요. 이 극기들부터 겉들이다까지 네 줄.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백석이 씨. 왜 그럼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 극기들 할아버지 방 안에는 새우 내음새 밑줄 쳐봐요. 내음새 있을 거예요. 둘째 줄에. 또 인절미 어쩌고저쩌고 또 내음새 밑줄 쳐보세요. 내음새. 나오죠? 네. 그래서 자, 내음새니까 여러분 무슨 각이에요? 각 중에? 그렇죠. 후각이에요. 백석의 시의 특징 중에 미각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 하나만 골라라. 후각. 예, 내음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인절미. 정말 이거 막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읽어보면? 뭐 이런 거 무슨 떡에 뭐 내음새가 어쩌고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작품의 화자는 백석이 어린 시절잖아요. 자, 그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글자로. 그렇죠. 아니, 유년 시절인데 네 글자. 유년 시절을 만들면 유년 화자라고 해요. 네 글자. 네 글자니까. 유년 시절의 화자라고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럼 길어지니까 이걸 전문 용어에 맞게 여러분 쓰시면 돼요. 유년 화자. 멋있잖아요, 말이. 좀 국문학의 매력이 이런 거예요. 좀 더 지적인 말을 구사하잖아요. 그렇죠? 교육학과나 막 청소년 교육과 가보면 청소년은 미래의 꽃이다. 이런 거밖에 안 나와. 내용이 없어, 별로. 공부해봤죠. 근데 청소년 교육과에서 청소년 교육과에서 안 그렇다고 막 우리 과도 괜찮은 학과예요. 그러겠지만 좀 우스워요. 국문학과의 관점에서는. 자, 하여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유년 화자만 알면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안 읽어도 돼.
공부는 제 이야기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113쪽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고 밑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14쪽으로 할게요. 포인트 잡아서 가니까 114쪽에 야 보세요. 이렇게 빨리 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잘 114쪽에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 이게 중요해요. 밑에서 둘째 줄에 이미부터 밑줄 치세요. 이미 상실해버리는 행복했던 시절의 유년기 공통체의 추억을 최대한 집성하여 재현해내자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다시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네 글자 뭐라고 한다? 네, 유년.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이걸 유년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그만 알면 된다니까. 시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무슨 각이다? 후각이다. 후각과 미각 중에서도 후각을 잘 드러낸 시. 이것만 알면 끝나요. 자, 밑에는 안 읽어도 돼. 자, 2번. 더러운 세상과 맑고 가난한 시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거는 여러분이 길상사에서도 제가 막 해설도 다 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1년 전. 자, 더러운 세상이 제2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세상이 나는 고고한데 현실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나를 이제 약간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약간 반대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더럽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과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약간 역발상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2의 저항신. 예, 그렇죠. 이것도 제2의 저항신, 2차적 저항신. 2차적 저항신. 맞습니다. 2차적 저항. 어쨌든 보세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 이게 나타샤가 누구다? 김영한이에요. 예, 그렇죠. 김영한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백석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와. 그러면서 팔았대요. 야, 여러분이 만약 재산이 1,000억 원이 있어. 근데 그걸 그냥 기부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이 사람 한 줄이 아니라 나는, 1,000만 원 주기도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00억 원을 여러분 주시겠어요? 근데 자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근데 재밌는 거는 김영환이 나중에요. 조그만 공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공간을 안 줘요. 그래서 나 죽으면 그 우리 묘비 있었잖아요. 그 근처에 뿌려달라고 해요. 너무 좀 이해 가시죠? 김영환이 때문에 예. 이제 그 자야 때문에 예. 백석이 더 이렇게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훨씬 더 띄어졌죠. 백석을 그렇게 바람둥이를 갖다가 예. 것도 아닌데 예, 맞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잘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바람둥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부인이 있는데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환한테.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문제들이 많아 이게. 문인들이. 박목월도 제자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부인이 가가지고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가 그런 거에 제자와 헤어지면서 쓴 시예요. 기러기 울어에는 뭐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시간이 없어. 나중에 나오지 예.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지금 제가 할 이야기 너무 많아. 좀 빨리 여기 정리해. 명시가 나오는. 예, 맞습니다. 방법을 조지원 나올 때. 예, 알겠어요. 자, 봐요. 인물들이 있지. 이제 막 입이 막 이제 뚫렸어. 좋아. 그래서 자 보세요. 115쪽입니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려. 야, 푹푹 의성어 기가 막히죠?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흰 당나귀가 뭐냐? 당나귀는 원래 흰 색깔이 아니에요. 흰 눈을 맞는 당나귀.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나귀 저도 가봤는데 당나귀 흰 색깔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당나귀 흰 색깔이 없다니까. 흰 눈을 맞는 당나귀를 흰 당나귀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공부할 때 재밌잖아요. 또 뭐예요? 나타샤도 김영환을 이런 이름으로 나타샤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마돈나처럼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또 나왔네요. 그리고 나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예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나타샤가 어떤 걸 나타샤는 그러니까 이 나타샤나 네. 그 마돈나나 이런 것들이 약간 매력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마돈나를 쓰거나 나타샤를 쓰는데 이름이 여성 이름 중에 마돈나는 많이 썼잖아요. 이상화도 나의 침실로에 마돈나 나오죠. 아, 그래요? 모르시는 몰라요. 할 이야기 너무 많네. 멋있는 여성들. 지금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노천명이 얘기도 있어요. 음. 노천명이 얘기도 있어요. 예, 알았어요. 아니 이것도 명명법에 들어가는. 예, 그렇죠. 그걸 돈호법이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나중에 나의 침실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마돈나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예, 하여튼 질문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가 뱁새예요, 뱁새. 자, 이 산골은 이제 마가리는 오두막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오두막에 간다는 거예요.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근데 아니 와요. 나타샤가 안 온다니까. 이제 벌써 내 속에 조용히 와서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쓴 겁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는 오늘 밤도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어때요, 시가? 야, 이거 정말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 뭐 비판할 수가 없죠. 이 남성들이 이렇게 시들을 잘 써요, 되게. 보세요, 시를 얼마나 잘 썼나. 그러니까 뭐 백석 시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백인 여성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나타샤가 흰 당나귀를 타고 눈이 쌓이는 밤 산골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여보세요. 출출이 뱁새라고 이야기했어요. 뱁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기에 마가리 오두막도 다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가는 걸, 자, 이런 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걸 5글자로. 이걸 5글자로. 아니, 5글자가 아니라 7글자. 아니, 막걸리 먹고 이상향 추구라고 하는 거야. 7글자를 생각. 네. 이걸 이상향의 추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잘 봐요. 오두막에 가자고 했지만 오두막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상향으로 가자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못 갔잖아. 이상향은 실제로 가지 못하는 곳이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상향의 추구라고. 제가 이 박사논문 때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지만 이상향의 추구를 써가지고 이런 쪽을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지 못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오두막에 말려마인 흰 당나귀는 눈 오는 밤 산길을 오르는 것이 좋아서 응앙응앙. 이 표현 보세요. 116쪽에 어여쁘게 운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써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시들이 참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쭉 있으니까 넘어가고 117쪽에 보면 그러면서도 백석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백석에 실리는 독자도 나무랄 것까지 없는 백석의 이러한 심리 성향을 공평히 나눠 갖고 있다. 백석은 나약한 인간이 자주 꿈꾸는 도피적이고 낭만적인 동화의 세계. 자, 여기다 붙여봐요. 도피적이고 낭만적인 동화. 이게 뭐라고요? 이상향의 축구예요. 연결 딱 되잖아요. 이걸 그려내고 있다. 됐죠? 이게 딱 연결되잖아요. 자, 3번 해오. 후에 깨우침. 갱생은 다시 사는 거예요. 갱생 아시죠? 이걸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정도 쓸 줄 아시죠? 다시 사는 거. 그래서 이 박시봉방 이것도 이제 그거예요. 앞부분만 좀 읽어보면 어느새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의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서 쓸쓸한 거리에서 헤매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곳에 내가 방을 얻은 거예요. 여기 보면 118쪽에 한 방에 들어서 시쪽들 보세요. 쥐인을 붙이었다 이런 말 나왔죠. 이게 뭐냐면 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쥐인을 붙이었다. 이게 주인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써서 그곳에서 내가 방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근데 여기 보면 하나만 좀 이야기하면 네 번째 줄 보면 기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기롱배기가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러니까 둥글럽적한 뭐 이런 질그릇이고요. 이 북덕불이라는 게 집 북덕이를 태운 불. 그러니까 집 같은 것을 이제 그 옛날에 다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옛날에 뭐 잘 싼 데가 아니니까 거기에도 이제 막 이렇게 불 같은 거 이렇게 집 북덕이라고 해서 지푸라기들 이렇게 해서 태운 그런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겨 와가지고 이제 화로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무슨 뭐 온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의 그런 삶들을 쫙 써놓은 거예요. 뭐 여러분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막 소설거리도 있기도 하고 복잡하긴 한데 공주가 어디에 중국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신의주 남쪽 남신의주잖아요. 신의주라는 곳은 들어봤죠? 남쪽 예, 예, 그렇죠. 남쪽 신의주. 우리가 남양주가 왜 남양주예요? 양주 남쪽에 있어 남양주예요. 남양주라는 게 진짜로. 옛날에는 서울을 양주라고 그랬어요. 양주. 여러분이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조선시대 악장이라고 들어봤죠. 악장. 거기에 보면 그 나와 양주라는 게 양주가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옆으로 또 세니까 안 돼. 자, 다시 119쪽에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백석의 친구 허준이 보관하고 있다 공개한 것인데 그런 유동이라고 하는 이 보세요. 넷째 줄 봐요. 만주생활을 청산하고 신우주를 거쳐 귀국한 당시 작성을 했는데 유동은 동명이 뭐냐 마을 이름이란 뜻이에요. 동이 마을 동자예요. 마을 동자. 박씨봉방은 박씨봉씨 댁 나왔잖아요. 박씨의 댁이라는 거예요. 박씨봉 그러니까 박씨의 댁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곳에서의 삶을 자기가 쓰면서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자 120쪽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개인 사전시. 네, 그가 투숙한 곳 두 번째 단락. 자 목수 박씨봉씨 댁이고 토방 위에 자리 사슬간 초란 객방. 그러니까 그 여관 같은 거죠. 추위 때문에 주인이 화로를 아까 이제 알겠죠. 거기에 지푸라기 태운 걸 화로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냉기가 가시지 않는 방에서 무의 하는 거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삶을 응시한다.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 슬픔과 어리석음으로 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곳에 와가지고 남의 집에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처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서울에서 있었으면 더 잘 나가고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쏘는 약간 자기의 삶에 대한 회호 이런 것들 나타내는 시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121쪽의 초록색 첫 번째 줄 바로 밑에 백석의 생각은 인생의 이거 네모 쳐야 돼요. 인생의 실패 원인을 숙명론 네모 섭리론 네모. 자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숙명론을 더 쉬운 말로 뭐냐 운명론하고 같은 말이에요. 숙명론 이꼴 운명론. 이거 운명이다 나의 데스토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숙명론은 실패 원인이 자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운명이야. 이해 가시죠?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를 통해서 그런 자책감을 좀 완화시키는. 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세요. 자 122쪽입니다. 자 122쪽에 보면 거기 그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그리고 결론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백석 그 과거 시가 그랬듯이 타인과 사물과 풍경을 그리는 시, 농촌의 유년기 풍속을 뭐 이렇게 그려는 시가 아니다. 맑고 가난하고 고독한 시인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세상을 혐오하며 합리하고 있는 시도 아니다. 이 작품은 자 벌거숭이로 생각 자 여기서부터 밑줄 있어요. 이 작품 찾으셨죠? 이 작품은 벌거숭이로 생과 마주하고 자기 부정과 해후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신을 설정해가는 정신적 발전 과정을 그린 극적인 드라마라고 해도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정말 멋지죠. 그래서 그런 시라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후반기에 인생의 후반기에 쓴 시다. 자 123쪽 마지막.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문학사적 의의. 자 이제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나오죠. 백석의 시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는 나오죠. 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문학사적 의의로 이해하시면 되고 5가지로 요약된다. 자 이 첫째부터 다섯째 전체를 네모하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첫째부터 다섯째 크게 네모 별표. 자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죠. 자 다음 중 백석 시의 문학사적 의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주 약방의 감초로 나와요. 자 볼까요? 30년대 한국 시사의 새로운 구문 구조와 리듬 구조를 활용한 개성적 스타일이다. 이 정도는 아시고 여러분 뭐 객관식이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 딱 보면 되잖아. 그는 유년기 화자 아까 뭐라고 해서 유년기 화자 했죠. 그래서 시선을 밀어서 소멸돼가는 농촌 공동체 면모를 이야기했다. 자 그래서 아까 백석은 무슨 시이다? 2차적 다시 한번 써보세요. 2차적 저항시. 2차적 저항시는 꼭 알아두시고요. 평북방언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농촌 민속의 세부를 제시했다. 그리고 넷째는 남성 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후각, 미각, 촉각이 있지만 하나만 골라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후각이 후각. 이걸 구사했다는 거.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석 시인을 썼는데 시각적인 이미지를 뭐 구사했다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작품도 알고 있어요. 예, 그 작품도 이제 그런 거 아까 여운 안골족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다섯째, 시인 자신의 생을 윤리적으로 성찰. 자성시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성시기 때문에 윤동주로 가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 자성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성시의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거예요? 예, 여기 지금 아까 예, 여기 나오는 그 해우 암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대표적이죠. 자성시예요? 그렇죠. 자기를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자성시가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백석의 시가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114쪽에 나오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도 자성시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